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숙제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인체로 일단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우리 인체라는 몸은 속을 들여다보면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순환기계, 소화기계, 뭐 골격계 이런 계통으로 되어 있고, 이 계통을 또 잘게 쪼개보면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신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말하죠. 이것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그러면 무슨 검사를 하죠? 예,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세포를 보기 위해서. 자, 결국 그러면은 우리 세포가 건강하면 조직도, 계통도, 기관도, 인체도, 몸도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세포가 건강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몸은 60조 개의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세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0조 개, 100조 개의 세포에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들어가면 건강할 수 있겠죠. 예, 세포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시켜봤네요. 자, 그럼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학교 때 배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3대 영양소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죠. 이걸 다른 말로 대량 영양소, 거대 영양소라고 많이 불러요. 왜? 얘네들은 크기 때문에. 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되어야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분해되는 과정을 가수분해 또는 소화 흡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수분해 소화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산소하고 효소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게 소화 흡수가 될 텐데 효소가 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효소랍니다. 예, 이 조효소는 다른 말로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예, 다시 말하면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 영양소를 세포로 넣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장작을 뗄 때, 요리를 하기 위해서 뗄 때 어떻게 하나요? 네,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붙나요? 안 붙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불쏘시개. 불쏘시개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인 거죠. 그리고 장작은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버너에 어떤 불을 붙인다고 했을 때 버너에 가스가 아무리 많아도 불이 붙을까요? 예, 아무리 많은 영양소 있어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점화 플러그죠. 예, 그 점화 플러그가 바로 이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음식물 쌀을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당이 생기죠. 포도당이라는 거 생기는데 이 포도당이 우리가 이 혈관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텐데 이 포도당이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혈관을 통해서 또 돌아다녀요. 그럼 심각한 병이 되는데 이것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나와요? 소변으로 나오죠. 그런 병을 뭐라고 그래요? 예, 당뇨병이라고 해요. 예, 이래서 모든 만병의 질병은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도 마찬가지. 단백질은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분해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 돌아서 머리로 간다. 그러면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독성을 강하게 가진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방이 분해가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쌓인다. 우리 피하 지방, 내자 지방 이런 거 되겠죠.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현대인의 질병은 보통 뭐 대사증후군 뭐 이런 말들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만성퇴행성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 뭐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뭐 아토피 여러 가지 많죠. 대상포진. 자, 이런 병이 왜 이렇게 요즘에 많아질까요? 예,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양의 불균형.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세 번째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 세 가지로 밝혀졌어요. 현대인의 질병이요.
자, 영양의 불균형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는 현대인의 식사는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먹냐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고지방, 이것을 많이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드신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이걸 많이 먹는데 지나치게 이건 적게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남아서 또 돌아다니는 게 병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영양의 불균형이 굉장히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는요, 굉장히 만병의 이제 근원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트레스가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것이 나와요. 자, 활성산소가 뭔지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이렇게 전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소도 우리가 흡입하는, 반드시 필요해서 흡입하는 산소도 이렇게 전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 하나로 남는 이런 활성산소가 되는데요. 얘는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요. 예, 활성화됐다, 그런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난폭한 표현이에요. 프리 라디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이렇게 난폭해진 상태에서 본인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상세포에서 이 전자 하나를 이렇게 뺏어와서 본인의 안정화를 취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하나 뺏기니까 얘는 산화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 산화된 세포가 병이 되는 거죠. 염증이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것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예, 그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항산화제, 다른 말로 말하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항산화제로 불리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타민의, 미네랄의 30배, 60배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 항산화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얘네는요, 전자가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자 6개 중에서 요 하나를 활성화된 산소에 또 산화된 세포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안정화되고 세포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항산화제가 본인 역할을 다 하고, 자, 다 떨어져 나가면은 얘는 산소처럼 이제 불안전한 그런 상태로 남지 않고 이렇게 또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다른 항산화제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얘가 이렇게 다 쓰인 항산화제에다가 이렇게 전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신기하게도 하나를 받더라도 6개가 다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눈에 좋은 항산화제라고 볼게요. 얘는 간에 좋은 항산화제예요. 그렇더라도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항산화제는 2가지 이상을 같이 먹을 때 30배, 60배의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자,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 두 번째, 스트레스는 이런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늘려요. 30배, 60배의 그런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원인이 되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항산화제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시골에 살 때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씨앗이 자랍니다. 자라면 이파리가 생기고 되는 거죠. 그러면 씨앗은 이 땅 속에서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이파리는요,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을 생성해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죠. 옛날에 먹거리 갖고. 근데 현대는 어떤가요? 현대는 이 땅 속에 미네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속성 재배를 하잖아요. 납품하고 재배하고 납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속에 미네랄이 고갈이 된 상태죠. 예,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치다 보면은 또 어때요? 네, 햇빛이 잘 들지 못하고 그냥 온도만 높여서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접 이것들을 재배해서 바로 따먹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먹는 이런 이제 어떤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자른 후에 4시간이 지나면요, 스스로 비타민을 파괴해버려요. 본인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로 따서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 생활상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잘 만들어진 비타민, 미네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재배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음식물 속에 영양분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50년대 사과 하나만 먹었으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철분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대 사과는요, 26개를 먹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토마토 속에 칼슘, 비타민 C, A 이런 것들은요 50%가 감소했대요. 네, 2배를 먹어야 되겠죠. 자, 브로콜리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인 칼슘, 비타민 C 이런 것도 마찬가지 60% 감소했어요. 감자에 비타민 A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100% 감자 속에 비타민 A가 안 들어야 됩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한 끼를 먹는다는 의미는요. 우리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큰 접시 있잖아요. 이런 접시를 5가지, 나물 접시, 큰 접시를 음식을 수북히 닿아서 하루에 5접시를 먹어야지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돈도 많이 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필요한데요. 자,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버드 대는요,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네, 뭐 곡식에 나오는 그런 기름이겠죠. 그리고 전곡류, 뭐 잡곡 이런 거예요. 채소, 과일 당연히 많이 먹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선, 가금류, 달걀, 흰생선, 뭐 흰살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고요. 특히나 견과류, 종자, 뭐 이런 콩류, 씨앗 이런 거죠. 이런 거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위로 갈수록 적게 드셔야 되는 그런 유해 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유제품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붉은 육류, 밀가루, 뭐 가공식품들, 치즈 이런 것들은 버터 이런 것들은 극도로 줄여야 되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거꾸로 하고 있죠. 예. 저 같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육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고 밀가루, 떡볶이, 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었었죠. 예, 그런 운동은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떨까요? 예,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아픈 경우가 됐었죠. 근데 이렇게 잘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예,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를 반드시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로도 잘 지키더라도 우리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영양제, 어떤 비타민을 선택해서 드셔야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편식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죠. 그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뭐가 몸에 좋다고 해서 어떤 특성 성분을 많이 먹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다 소변으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생체 이용률은요, 우리 몸에 먹었을 때 흡수되고 이용되는 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건강하려고 영양제를 먹는데 우리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독성 성분이 있으면 들어있으면 어떡할까요? 예, 그것은 안 먹느니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조건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비타민이라고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비타민은 1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용성,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 A, D, K, E, K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타민 A는요. 지용성인데 이것이 독성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 A를 드실 것이 아니라 수용성인 베타카로틴을 드시면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비타민 A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베타카로틴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근데 베타카로틴이 들어왔을 땐 몸에서 이것을 대사시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극히 소수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타민 A는 소량으로 필요한 만큼 아주 조금만 드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 베타카로틴 말씀드렸고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비타민 B는요. 몇 종류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종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종류만 드실 것이 아니라 8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100배 200배의 그런 역할들을 상승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비타민 B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 있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미네랄은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일,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망간, 요오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칼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골다공증이 걸렸다고 해서 의사한테 칼슘 드세요, 칼슘 드세요 해서 칼슘을 먹어요? 그럼 칼슘만 드시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속에 칼슘 필요해서 칼슘을 드시면, 칼슘만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마그네슘을 빼갑니다. 예, 우리 몸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눈이 떨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서 눈이 떨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처방한 대로 마그네슘을 먹어요? 그럼 마그네슘만 먹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그네슘만 드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을 빼갑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은요, 반드시 1대1의 비율을 맞춰서 드셔야 돼요. 예전에는 2대1의 비율이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굉장히 고갈된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칼슘하고 1대1의 비율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아연하고 구리도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은요, 10대1의 비율로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균형 있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도 어떨까요? 우리가 고음이 좋다고 해서 고음만 들으면 어떨까요? 귀가 굉장히 찢어지겠죠. 저음이 웅장한 거 좋아요? 저음만 들으면 어떨까요? 예, 느껴지겠죠. 예, 우리는 이렇게 이퀄라이저. 음악도 이렇게 조화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이런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뭐 4000% 이상 들어야 되고, 특히 비타민 B9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1000% 이상 들어가야 돼요. 왜? 대부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가거든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요, 어떤 곳은 4000% 이상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왜?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4000% 이상 넣어야지 우리 몸속에 쓰인다. 예,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서 드실 수 있을까요? 네, 광고에 나오는 거, 유명인들이 먹는 거,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약국에서 파는 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이 권해주는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영양제를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 그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